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잘러가 되게 해주는 회사 활용법 3가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회사에서 돈 주는 것보다 더 일하면 손해본다는 논리죠. 저도 일본러였을 때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때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와 오너의 앞잡이가 돼서 충성을 다하는 노예가 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잘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회사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직원인 우리들 개개인이 더 큰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돈 많이 벌고 또 넓고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갑자기 웬 행복 얘기냐고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 어디서든 인정받는 일잘러가 될 때까지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일잘러 되는 회사 활용법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다음 3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시죠. 첫 번째로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kg 다이어트, 매일 1시간씩 걷기, 1년에 책 30권 읽기,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새해 목표들 중 일부입니다. 달성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목표들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목표 성취는 수치로 나타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10kg 감량이라도 근육이 커졌는지 지방만 줄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매일 산길을 1시간씩 걷는지 평지를 1시간씩 걷는지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1년에 소설을 30권 읽는 사람이 있고 경제 관련 책 30권을 읽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비난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회사에서 얻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공감대를 얻기 쉽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3년 평균 매출이 시간당 61만 원이었고 신규 매출처도 10% 늘었다. 바이어 관리를 체계화시켜 컨택 이탈률을 40% 감소시켰고 주문율이 이번 달만 15%가 늘었다. 이렇게 업무적인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면 그 누구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과는 일잘러라는 타이틀과 훈장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회사 자원을 활용해서 얻는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보면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혹은 업무의 몇 %까지 담당했는지 100% 객관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기여도를 소수점짜리까지 계산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을 테니까요.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개인의 양심에 달려있겠지만 결과는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러니 본인과 팀이 함께 이룬 성과도 당신의 성과로 말하세요. 두 번째, 실수를 할수록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거의 매일 실수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아직 잘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실수에 대한 영상도 편한 마음으로 찍을 수 있고요.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를 했다고 징계를 받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고의적인 실수나 과실이 아니고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조차 묻지 않죠. 이 말은 결국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고도 쳐봐야 자기 능력이 됩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사고가 터져야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문제나 사고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거쳐야 하고 어쩌면 상사의 질책도 자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과정이니 충분히 감수할 만하죠. 세 번째,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업무든 개인 일정이든 미루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고쳐야 할 제 단점이었죠. 제 단점을 확실히 깨닫고 고치기 위해 노력한 이유도 바뀌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단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장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마케팅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거나 사람을 다루는데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이어를 대하는 것이 남들보다 수월하다거나 혹은 기획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제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며 남들 앞에서 혹은 처음 보는 고객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대학생일 때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회사 생활을 자신의 재능이나 장점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키워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표현하고 실수를 통해 시행착오를 마음껏 한 뒤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인생의 다른 목표들을 성취하는 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나 오랫동안 품어온 나만의 꿈을 이루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 일잘러가 되는 것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도전만 한다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잘러가 돼서 이 세상을 향해 행복한 함성을 지르는 순간까지 저 김 과장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나라라 김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